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가 오는 28일에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남은 방법은 국회의장이 특검 연장 법안을 직권상정에 통과시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자 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게 국가 비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여당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할 단계라며 결사 반대입니다.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자태라고 규정을 짓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현재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며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당시 국회의장 정의화 의원 테러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야당은 국민감시법이라며 반발하는 법안. 이 법안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은 절대 못한다며 선을 긋는데 내 이 생각은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성을 정의화를 바꾸든지 다른 성으로. 안 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입법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으로 안 돼 있는 것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박근혜 대통령은 강력 반발. 테러 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 의원들 정의화 의장 압박에 열을 올리는데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원내 수석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만류에도 조원진 원내수석은 작정한 듯 정의와 국회의장을 비판합니다. 의장님은 의장님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지금. 해임 결의안을 내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해임 결의안 내. 조원진 의원의 말 한 글자도 남김없는 현재 야당의 입장.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의장의 직권상정이 남용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제대로 하셨다. 특단,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 정의화 의장의 패배로 끝나는데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온 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국회가 테러 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네, 특검 연장 개정안 직권상정 결국 어려워지는 분위기인데 예.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국가 비상사태여야 직권상정이 가능한데 지금이 과연 국가 비상사태냐.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전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화 의장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종국에는 직권상정을 했고요. 네. 수많은 시간 동안의 필리버스터 끝에 결국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지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28일로 1차 수사 시한이 만료가 되는데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은 2월 28일로 문을 닫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이 차명으로 은닉한 100억대 재산을 찾았다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요? 차명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특검은 그동안 최순실 재산 추적 전담팀을 구성해서 최태민 일가와 국내외 인맥을 조사해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이 말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뭐 탄핵소추가 인용된다든지 본인이 사퇴한다든지 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기소 중지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특검이 할 일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2월 말이 다가오면서 파장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건지 상당수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테러 방지법 통과 당시와 지금 네.
어느 것이 더 비상시국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정의화 국회의장 뭐 고민이 많겠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의화 의장은 그렇게 고민 끝에 결론을 냈는데 정세균 의장은 어떨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직원 6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은 부당하다 이런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죠. 유시스가 보도했는데 이로써 우병우 수석이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됐다라는 보도입니다. 진술서를 제출한 6명은 우병우 전 수석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 또 수사관 출신 직원들입니다. 네. 자, 이들은 우병우 전 수석의 요청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은 이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검찰 출신 청와대 직원들이 우병우 전 수석을 지원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될 경우 그 불똥이 자기들한테도 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진술서를 쓴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아주 기사 크게 나왔는데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할 것이다. 예. 굉장히 좀 놀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3월 13일 이후로는 헌법재판관 총 인원이 7명이 됩니다. 네. 파행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기 몫에 대법원장 추천 몫의 후임자를 지명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명하느냐? 2월 28일 이달 말일까지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곧바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3월 13일 이후로 3월 한 30일까지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서초동 법조타운이 요즘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그 네. 정도입니까?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가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호사 일자리요? 그렇습니다. 네. 서초동이 요즘 특수라면서 최순실 씨가 변호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법원과 검찰, 특검의 공식 기록을 분석해 보았더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144명이라고 합니다. 144명이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있고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합치면 변호사 209명이 국정농단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좀 웃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LCT 비리 의혹 사건 요즘 좀 너무 가려져 있었는데 네. 검찰이 언론사 사장을 극비리에 소환해서 조사했다면서요? 예, 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는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인데요. 검찰은 모 일간지 사장이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 카드를 받아서 수천만 원을 쓰고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간지 사장은 LCT 측으로부터 부당한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네. 검찰은 이영복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언론사 사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네.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학 조교들이 교수의 갑질에 신음하고 있다. 이게 뭐 얼마 전에 스캔노예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연구 조교를 지낸 이모 씨 같은 경우 하루 평균 1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무박 2일 동안 연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조교들은 교수의 사적일에도 동원됐다고 하는데 온갖 행정 업무는 물론이고 교수 개인 일정 의전이나 구두 굽가리 이런 사적인 심부름도 조교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금전적 보상을 제대로 받느냐 그것도 아닌데요. 몇몇 대학원에서는 월 1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조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만들었지만 무시되기 일쑤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네. 정작 이제 조교 입장에서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우리 교수님들 혹시 나는 그러지 않고 있나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김복동입니다. 나이는 92세.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잘못했거니 우리한테 공개를 못하고 있는지 빨리 나쁜 놈들이지. 합의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기엔 우리는 1억 원 받고 빨리 가기는 싫어요. 우리들이 뭐 돈이 탐이 나서 지금 일본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법적으로 사죄와 우리들 명예를 회복시켜주면 우리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네들이 죄 지은 거 없는 것처럼 말이지. 너무나 화가 나고 우리 정부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일을 하는 사람이 역사를 팔아먹고 없었던 걸로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